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리안 러닝 튜터 담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딱딱한 교과서 한국어는 싫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원어민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라디오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비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당연히 이름을 물어보겠죠? 네, 이름 말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묻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 혹시 몇 살이세요? 혹시 몇 살이에요? 이렇게 나이를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지만 왜 그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는 거는 조금 실례예요. 네, 조금 뭐랄까 하지? 좀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물어보면 좀 안 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은 나이를 물어보는 게 그렇게 큰 실례는 아닙니다. 네, 오히려 물어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밖에서는 음악 모임에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물론 나이는 물어봤어요. 나이는 물어보는데 놀랐던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한국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제 나이를 듣고 내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 아니면 내 나이가 그 물어본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위에야 윗사람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에도 크게 뭐라고 하지? 그렇게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본다는 게 왜 물어보냐면 내가 너보다 위에인지 아니면 아래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위계 질서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나보다 윗사람, 나보다 아랫사람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나이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윗사람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높임말이 있죠. 높임말을 윗사람한테 써야 하고 반대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랫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말을 편하게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야. 처음 만났을 때 무례하게 막 반말을 하면 안 돼. 높임말의 반대말은 반말이죠. 네, 반말을 하면 안 돼. 물론 처음 만났을 땐 당연히 높임말을 써야겠죠. 그렇지만 나이를 좀 우리가 알았다라고 했을 때 저보다 어리시네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네요? 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말을 좀 놓아도 될까요? 말을 놓다. 말을 높이지 않고 말을 아래로 놓아요. 말을 낮춰도 될까요? 반말을 써도 될까요? 편안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반말을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진 않지만 내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제가 말을 좀 놓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반말을 써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먼저 물어본 다음에 괜찮아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말을 놓으셔도 괜찮아요. 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말을 놓아요. 네. 그래? 그럼 나 지금부터 말 놓을게. 말 편안하게 할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반말하는 거야. 친구처럼.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국은 그런 확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확인이. 내가 나이가 어리냐 많냐 그걸 확인을 해야 돼 먼저. 그런 다음에 오케이 말 놓을까요 말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결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을 놓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높이는 거고. 근데 일본은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일본도 똑같아. 높임말이 있거든요. 일본도 높임말이 있고 나를 낮추는 말도 있고 그런 오히려 한국보다 좀 복잡해요. 되게 표현이 다양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되게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말을 얼만큼 조심해야 할까? 말을 얼만큼 정중하게 말을 얼만큼 신경 써서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더 나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높임말을 쓰지만 학교에 가서도 내가 높임말을 쓰지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높임말을 쓰지만 조금 친해졌어. 조금 우리의 거리가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나이가 많든 아니면 나이가 작든 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얼마큼 어리지? 한 7살 정도가 어려요. 저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도 뭐 반말을 쓸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회사에서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그죠? 그냥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관계지. 예. 그런데 되게 편안하게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약간 그 반말을 좀 쓰시더라고요. 반말과 높임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 같이 쓰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느낌?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좀 관계가 가까운지 아니면 먼지, 친한지 친하지 않은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좀 비슷하게요. 제가 그 음악 모임에 나가면 그 음악 모임에 있는 친구들은요. 저보다 많이 어려요. 엄청 어려요. 저보다 한 10살쯤 어려. 대부분 10살쯤 어려요. 그럼 제가 반대로 10살이 많은 거잖아요. 엄청 누나거나 엄청 언니예요. 그런데 그럼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모임에 나갔는데 모임에서는 뭐랄까 좀 친하게 지내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모임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 그러면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상대를 존중해주고 나이에 맞게 대우를 해줘야 돼. 나이에 맞는 뭐라고 해야 될까? 행동을 그런 더 잘 대해줘야 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일본은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음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같이 친해지려고 만나는 거야. 우리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만나는 거야.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생각보다 많네요. 처음에는 놀라지. 처음에는 나이가 저보다 많이 위에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게 지나면 바로 그냥 편안하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할까요? 어떻게 음악을 할까요? 어떻게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요? 언제 모여서 연습을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바로 높임말이 아니라 서로 반말을 써. 약간 좀 편해.
나도 반말 쓰고 너도 반말 쓰고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한국과 일본의 다른 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그러면은 뭐 높임말 그런 표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전혀. 정말 중요해요. 일본이 더 복잡해요. 한국도 높임말, 반말 어렵죠. 여러분 높임말, 반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사는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런 높임말이 없어. 그런 나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높임말, 반말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 그런데 일본은 비슷하거든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해. 더 뭐가 많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방법이 많아요. 그만큼 높임말을 하고 뭐랄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런데 좀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게 좀 덜하고 언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냐면 회사에서 좀 공식적인 상황에서 아니면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 그럴 때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려운 말이죠. 사적인 관계, 프라이빗이 아니라 오피셜, 공적인 관계일 때 그럴 때 높임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은. 너무 어려워. 저 일본어를 그래도 꽤 오래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그 높임말 표현 되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그 표현이 아직도 너무 어렵고 사실 잘 못 써요. 너무 복잡해서.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한 거거든. 그런데 공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나이 같은 거를 신경을 덜 써. 그게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어때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느낌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높임말, 오케이. 높은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니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저 학교 같으면 저보다 높은 교장 선생님 이런 거, 아니면 회사면 나보다 높은 리더, 그죠? 팀 리더나 아니면 보스, CEO 같은 사람들한테 높임말을 써야 되는구나. 그런 표현을 써야 하는구나. 이해는 하는데 그 느낌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래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그걸 더 잘 느낄 수 있었어요. 일본에 와서. 뭐야, 나이 신경 안 쓰잖아. 너무 좋잖아. 이런 생각? 왜냐면 그런 거 있지 않나?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어려지고 싶잖아. 좀 젊어지고 싶고, 더 이상 늙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여러분? 저는 하거든요. 이제 더 그만 나이 먹고 싶어. 이런 생각 하는데, 왜냐하면 나이를 신경 쓰니까 그런 것 같아.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를 신경 쓰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 아직 내가 일본에서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는 나이를 덜 신경 쓰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에서 그건 저는 좋았어요. 네, 저랑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저랑도 잘 놀아주고 너무 좋은 거지. 네. 오늘은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에 따른 높임말을 쓰는 거, 아니면 좀 반말을 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주제였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